자, 이랑 봅시다 한번. 그 너무 오랜만에 너무 오랜만에 본 것 같아서 그런데 트랜지스터가 여러분 다리가 세 개잖아요, 그죠? 트란이 다리가 세 개다라고 되어 있고 여러분이 보면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것은 무슨 타입이죠, 여러분? 이런 타입 무슨 타입입니까? NPN 타입이고 여러분 알고 있을 테니까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들어가서 요거는 무슨 타입입니까? PNP죠, 그죠? 여기서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 그 다음에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인데 이게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화살표 방향이고 여기서 이게 PNP에서는 P타입에서 N타입으로 가고 다시 P타입으로 갈 때 이 P타입에는 홀이 많이 있습니다. 홀이 있고 N은 일렉트론이 있고 홀이 있는데 결국 PNP에서 머저리티 캐리어가 여기 마이너리티 캐리어 해당되는 걸 지나서 이게 계속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홀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H 플러스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 NPN 타입에서는 일렉트론이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렉트론에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트랜지스터가 그 기본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트랜지스터 관점에서 이게 이제 입력과 출력으로 우리가 가정을 하게 되는데 입력과 출력이 연결될 수 있는 조합을 보면 여러분 보면 이렇게 보는 것처럼 요거는 입력이 어디 연결되어 있는 겁니까, 여러분? 입력이 어디 연결된 겁니까, 이거는? 입력이 이미터 베이스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입력이 어디 연결된 겁니까? 이미터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는 입력을 어디 연결한 겁니까? 컬렉터 연결해 놓은 거죠. 근데 우리가 트랜지스터는 볼티지에 의한 전압에 의한 커런트 소스라 그랬으니까 컬렉터 단에 흐르는 전류는 일정합니다. 일정하기 때문에 입력과 출력을 입력을 컬렉터 단 연결하는 것은 변화가 없습니다. 컨스턴트 커런트이기 때문에 얘는 증폭기로서 입력단을 쓸 수 있는 조합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보면 입력이 베이스 단에 연결하는 거 혹은 입력을 이렇게 이미터 단에 연결하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고 여러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입력을 베이스 단에 연결하고 출력을 이렇게 컬렉터 단에 연결해서 이 이미터를 이렇게 그라운드 시켜준 이 형태는 이 형태가 있고 이때 여러분 보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입력은 베이스고 출력은 컬렉터인데 이미터가 그라운드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름을 붙일 때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여기 카먼 단자라 그래서 카먼 이미터 회로라 그럽니다. 카먼 이미터라 회로라 그러고 그 다음에 입력이 이제 여러분 보는 것처럼 이미터 단에서 입력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출력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데가 여러분 입력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출력은 똑같이 여기서 나올 수 있겠죠. 컬렉터 단에서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 베이스가 이렇게 일정한 바이어스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그 출력은 컬렉터 단에서 나오고 입력은 이미터 단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베이스 단이 AC 시그널 관점에서는 DC 전압은 그라운드로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카먼 베이스라 그럽니다. 그 카먼 이미터 회로는 우리가 앞에서 하이브리드 파이 모델에서도 사실은 많이 다뤘던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카먼 베이스 문제로 먼저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카먼 베이스 문제로 입력과 출력을 한번 바꿔서 이것부터 먼저 해볼까 합니다. 자, 카먼 베이스 토폴로지하고 좀 자세히 해줘야 되는데 카먼 이미터 말을 요거를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요거를 제가 여러분 혹시 토요일 밤에 혹시 시간 됩니까, 여러분?
토요일 밤에 혹시 시험 밤 11시에 시험 됩니까 혹시? 네. 수업이 끝나면 집에 못 돌아가는 사람이세요? 아, 수업이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제게 집에 가서 합시다. 그 집에 가서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하면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올려주시면 돼요. 아, 그냥 녹화해서? 네. 아, 그 별로 다를 게 없을 것 같아요. 별 다를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 최대한 맞춰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여러분. 네. 그리고 카먼 베이스자. 카먼 베이스 회로를 보면 이거 월요일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동영상도 이렇게 미리 해놨는데 여기서 보면 지금 입력은 2m 단에서 합니다. 이렇게 보는 것처럼 2m 단에서 여기 입력이 딱 들어가고 그다음 출력은 컬렉터 단에서 이렇게 해줘서 전압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카먼 2m에서는 개인이 어떻게 됐었습니까? 카먼 2m에서는 V인데 Vout이 여러분 기억하는 게 카먼 2m에서는 식이 어떻게 주어졌었죠, 여러분? 카먼 2m에서는 입력 전압에 대해 출력 전압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형태 기억이 나요? 형태 기억이 나요? 여기에 뭐 곱하기 뭔데 뭐냐면 기억을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보면 트랜지스터를 보면서 이 컨스턴트 커런트가 컬렉터 단에서 나오니까 여기에 커런트에다가 큰 저항을 달아주면 전압이 커지죠. 그러니까 그래서 해보면 여기에 그 좀 많은 전류가 흐르는 경우나 혹은 저항이 많이 크면 같은 전류에 대해서 V 아웃이 크겠죠. 그래서 그 생각해 보면 여기 개인 입력에 대해서 출력이 있으면 커런트를 많이 키우는 방향은 트랜스 컨덕턴스가 크면 이거는 입력 전압에 대해서 전류에 대한 식이니까 GM이 크면 여기를 흐르는 전류가 커지겠구나라는 겁니다. 아이고. 됐다. 자, 카먼 베이스 포개로에 있을 때 그림 보면 우리가 V인이 이제 여기 V인이 있죠, 그죠? 여기 V인이 있는데 얘가 델타 V만큼 높아지면 이게 올라갑니다. 델타 V만큼 올라갑니다. 이렇게 크게 키웠을 때 만약에 델타 V만큼 올라가면 베이스하고 2m 사이의 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베이스와 2m 사이의 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V의 베이스 2m 사이의 전압은 줄어들죠. 그러니까 여기에 입력단의 전압이 델타 V로 이렇게 증가하면 입력이 증가하니까 얘가 증가하면 얘가 줄어들죠. 얘가 줄어들면 커런트가 됩니까? 여기 흐르는 커런트가 줄어들잖아요, 그죠? 줄어들면 여기 RC를 통해서 전류가 줄어드니까 오히려 V 아웃이 어떻게 됩니까? 커지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델타 V가 양이니까 V 베이스 미터 사이가 줄어들고 얘가 줄어드니까 커런트가 줄어들고 그러면 RC를 통한 전압 강화가 줄어드니까 전압은 오히려 올라가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면 플러스의 입력 전압 변화에 대해서 플러스의 출력 전압 변화가 되니까 개인이 양이다라는 게 딱 나오죠. 그죠? 근데 이걸 아까 카먼 2m라고 보면 이걸 그림을 제가 다르게 그려서 이걸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똑같은 그냥 카먼 2m고 카먼 베이스 이 입력을 V인에 대해서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고 똑같은데 출력이 이렇게 RC로 되어 있고 V 아웃입니다. 방금 같은 얘기를 똑같이 해보면 델타 V만큼 양이다. 이제 이렇게 베이스 단의 입력을 하게 되면 얘가 증가하면 베이스하고 2m 사이 전압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증가하면 베이스 2m 사이 전압 차이 어떻게 됩니까? 늘어나죠, 얘가 이제 벌어지면 여기 흐르는 전류가 어떻게 됩니까? RC를 통한 전류가 증가하죠. 그러니까 증가하니까 얘가 증가하게 되면
RC를 통해서 전압이 더 떨어지니까 V 아웃은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 얘기는 베이스단의 전압이 늘어나면 V 아웃은 밑으로 떨어지는 방향이구나 생각해보면 얘는 개인이 마이너스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얘를 떨어뜨리면 V 베이스 인터 사이 전압이 줄어드니까 커런트가 줄게 됩니다. 그러다 줄게 되면 RC를 통한 전압가가 줄어들어서 V 아웃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얘가 줄어들어서 얘는 올라가니까 개인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마이너스가 되는 게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해봐도 나오고 요거를 이제 모델을 따라서 보면 보면 2m 단에 이제 요게 이제 베이스 단이고 얘가 2m 단이고 얘가 컬렉트 단인데 여러분 요 2m가 지금 V인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2m에 V인이 연결되어 있고요. 그다음 베이스 단이 VB인데 VB가 직류 VB니까 시그널 AC 시그널 관점에서는 그라운드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VCC는 AC 시그널 관점에서는 그라운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RC를 통해서 여기 V 아웃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이 회로를 가지고 등가 모델로 바꾸면 이렇게 될 거다. 라는 그림을 짜야겠죠, 그죠? 그림을 그리고 그다음 여기서 V인과 V인분의 Vout을 우리가 알고 싶은 거거든요. V인과 Vout을 알고 싶은데 여기서 이제 요 관계를 알기 위해서 이제 보면 여기가 이 지점이 그라운드고 이 지점이 그라운드고 전압이 이렇게 보면 V 파이의 플러스 마이너스와 V인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차례대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V 파이와 플러스 V인이 더했을 때 얘가 0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한 번 내려오고 한 번 내려오고 하니까 다시 0으로 된 거죠. 그래서 V 파이는 마이너스 V인이다라는 관계가 여기서 이 왼쪽 요 라인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출력 전압 V 아웃은 출력 전압은 여기서 흐르는 전류가 이렇게 간다고 얼리 효과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GM V파이가 RC를 통하니까 0에서 밑으로 내려가니까 마이너스의 GM의 V파이가 커런트고 얘가 RC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GM V파이 RC가 되는데 이 V파이가 마이너스 V인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V파이를 마이너스 넣게 되면 얘를 이제 그대로 넣으면 되죠. 얘를 여기 넣으면 GM의 RC가 되니까 V 아웃이 그냥 GM RC다라는 게 가볍게 나옵니다. 그래서 파지티브 게인이고 지금 얼리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고 한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입력 저항과 출력 저항으로 이제 비교해서 보면 입력 저항은 여러분 보는 것처럼 이제 그림을 이제 새로 이제 그려야겠죠. 여기 이제 입력단을 해보면 여기서 베이스 단은 이렇게 그라운드 AC 시그널 관점에서는 그라운드 돼 있으니까 똑같이 그림을 이렇게 AC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베이스 단에 R 파이에 V 파이에 플러스 마이너스 똑같이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출력단에 GM에 V 파이에 똑같이 이렇게 저항에 R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여기에서 이제 2m 단에서 이제 입력하는 거니까 2m 단에 우리가 임피던스를 잴라 그러면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VX를 걸어줬을 때 흘러가는 전류를 IX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베이스 2m 단에서 바라봤을 때 그러니까 입력 전압이 있으면 입력되는 곳에서 바라봤을 때 얘를 어떻게 볼 것이냐 라는 거는 여기다 블랙박스가 되어 있으니까 전류를 조금 흘려주고 전압을 걸어주고 해서 걔들 사이에 비율을 보는 게 인풋 임피던스니까 여기에 2m 단에 얘가 바라봤을 때 어떤 저항을 느낄 것인가 라는 거는 VX를 걸어줘서 흘러가는 전류 IX 얼마나 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보면 흘러가는 전류가 IX가 돼 있는데 여기서 R파이 주위에 V파이니까
여기를 통하는 전류는 요겁니다. 그리고 요 전류는 R파이분의 V파이라는 전류가 흘러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GMV파이니까 전류가 GMV파이에 전류가 두 개가 흘러나갑니다. 그 다음에 요 IX는 이제 이 우리 측정하고자 하는 계측기에서 보내주는 전류니까 요 IX는 그림에서 보듯이 두 개를 합한 거에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의 R파이분의 V파이가 되고 마이너스의 GMV파이가 IX가 됩니다. 다음에 이 VX는 플러스 마이너스 아까 그 개인 구할 때 마찬가지로 요게 VX가 플러스 마이너스고 0에서부터 출발해서 플러스 마이너스의 V파이고 또 여기서 바로 이 노드를 지났을 때 VX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결국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VX는 마이너스의 V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이 인풋 임피던스니까 이제 인풋 임피던스는 우리가 IX분의 VX입니다. 그리고 IX는 여기서 위에서 했던 거 마이너스 R파이분의 V파이의 마이너스 GM의 V파이가 되고 위에 VX는 마이너스 V파이가 되죠. 그래서 V파이가 다 약분되니까 여기서 알겠지만 1 나누기 R파이분의 GM분의 1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풋 임피던스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R5분의 1의 GM이 이게 1보다 GM이 훨씬 크면 보는 것처럼 트랜스 컨덕턴스가 R5분의 1보다 충분히 크다고 보면 얘는 근사적으로 그냥 GM분의 1이 되거든요. GM분 되니까 결국 이제 이거를 GM분의 1로 보고 이제 보면 그 트랜지스터의 2m 단을 바라볼 때 얘는 트랜스 컨덕턴스 역수에 해당되는 값으로 근사시킵니다. 이걸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까지 근사를 하는데 이 알파이 분의 1이 더하니까 좀 걸리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자꾸 이걸 GM분의 1로 자꾸 근사시키는데 얘 근사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자꾸 근사시키는 게 물론 이게 알파이 분의 1이 GM보다 충분히 작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1 나누기 알파이하고 GM을 비교해 보면 양단에다가 알파이를 곱을하면 1이고 GM 알파이죠. 그죠? 여기다 양단에 이게 이 값하고 이 값을 두 개 비교했을 때 양단에다 여기도 알파이를 곱을하고 오른쪽도 알파이를 곱을해봐요. 해보면 1이고 GM 알파인데 이 GM 알파이는 여러분 뭡니까? GM 알파이는 뭐죠, 여러분? GM 곱하기 알파이는 이런 뭐죠? 기억이 안 날 때는 이걸 쓰면 됩니다. 뭐냐면 트랜스 컨덕턴스 GM은 식이 어떻게 됐었죠, 여러분? 처음에 찾았을 때 트랜스 컨덕턴스는 전압 입력에 대해서 전류 출력이죠. 그래서 이거는 VT분의 IC구나. 그죠? 그 다음 알파이는 뭡니까? 베이스로 흘러가는 전류죠. 전류분의 V인데 얘는 IB분의 VT잖아요. 그죠? 그럼 곱을 하면 이게 IB분의 IC가 되니까 얘 값이 뭐가 되냐면 전류 개인입니다. GM 곱하기 알파이가 전류 개인이거든요. 베타입니다. 얘가. 베타니까 알파이를 곱을 할 때 이 식을 봐서 잘 몰랐는데 얘를 1하고 베타를 비교해 보니까 베타가 대략 얼마쯤 되는 값이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50에서 200이잖아요, 그죠? 50, 200이니까 베타가 1보다 충분히 크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얘를 GM분의 1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굳이 이거를 근사시키는 이유가 나중에 FET를 배우거든요. FET를 배우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까 트랜지스터하고 차이점이 모양이 비슷한데 좀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게 FET입니다. 얘는 왼쪽은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고 얘는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입니다. 그래서 이게
베이스고 얘가 이미터고 컬렉터거든요.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인데 우리가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의 모양은 비슷한데 얘는 이미터가 방출이잖아요, 그죠? 이미터가 전하를 방출하는 곳입니다. 이 똑같은 모양으로 요 FE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는 방출하는 의미로 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소스, 전하의 소스다. 그러니까 소스라 그러고 얘는 방출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다음에 컬렉터는 얘는 방출된 전하를 모은다라는 의미인데 똑같이 여기서는 소스가 있고 어디에 흘러나간다 그래서 드레인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제가 처음에도 조금 했었지만 드레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베이스 단에서는 우리가 입력 전류를 표현하는데 그 베이스가 이제 더 조절하는 그런 영역이죠. 여러분 저기 등산 에베레스트 등산할 때 제일 아래에서부터 바로 이렇게 합니까? 제일 아래에서부터 해상부터 도전이 이러던가요? 그러지 않죠. 어느 정도 비행기로 날아가서 차 타고 올라가서 자 지금부터 출발하잖아요, 그죠? 그게 뭐죠, 그게? 무슨 캠프라 그럽니까, 그게? 베이스 캠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옵셋에 해당되는 출발점에 해당되는 그 영역이 바로 베이스입니다. 베이스인데 여기 마찬가지 컨트롤 한다는 느낌을 이제 생각하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게이트입니다. 게이트는 문이잖아요, 그죠? 문을 열어 닫았다 해서 얘가 지나가느냐 안 지나가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여기서 이제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에서는 V 입력 V로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전압 플러스를 걸어주면 여기 마이너스 차지가 쫙 모이고, 마이너스를 그 사람 걸어주면 플러스 차지가 딱 모이면서 얘가 열리고 닫히는 건데 이때는 모양을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여기 모양을 보면 여기는 접합이 있거든요. 오른쪽에는 접합이 있잖아요, 그죠? 다 연결되어 있어서 N, P, N 다 접합이 되어 있는데 그 얘기는 베이스상 흘러가는 전류가 있는 겁니다. 전류가 있는데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에서는 모양을 그렇게 표현했는데 자 게이트의 전을 바꾸면 이 모양이 무슨 모양과 비슷합니까? 카패시터잖아요, 그죠? 카패시터는 여기로 흘러가는 전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류가 없죠. 그럼 전류가 없다는 얘기는 내가 암만 전압을 바꿔줘도 일로 흘러가는 전류가 없다는 얘기는 얘가 저항을 생각한다 그랬을 때 이 게이트 단에서 바라본 저항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저항이 전류가 없으니까 무한대가 되겠죠. 자, 무한대가 되는데 이 BJT에서 바이폴라 전지 트랜지스터에서는 전류 좀 흘러 들어가죠, 그죠? 약간이라도 들어가죠. 약간 흘러 들어가니까 여기는 저항이 있는 거고 얘는 저항이 무한대입니다. 그런데 얘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우리가 하이브리드 파이 모델이라 그래서 이거를 표현할 때 입력에 대해서 트랜지스터 R 파이에 V 파이에 플러스 마이너스에 얘가 베이스 단위고 이제 이게 GM의 V 파이에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미터 단위고 얘가 이제 컬렉터 단 이렇게 표현을 했었거든요. 표현했었는데 차이점은 왼쪽은 보면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는 얘가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R 파이가 무한대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까지 되어 있고 딱 끊어져서 자 이렇게 되어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GM의 V 파이고 이렇게 연결되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돼서 하이브리드 파이 모델이 맞긴 한데 요 R 파이가 무한대인 형태로 이제 비교가 됩니다. 두 개가 비교가 되고 여기서는 게이트라 그러고 여기서는 드레인이라 그러고 여기서는 소스라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이 등가 모델을 봤을 때 GM이 뭔지 모르지만 적어도 바이폴라 전전 트랜지스터에서는 이 GM은 컬렉터라는 전류에다가 서멀 볼티지로 나눠준 값이었거든요. 그게 IC에다가 나누기 VT였기 때문에 이 GM은 컬렉터 단에 흐르는 전류만 알면 얘를 구할 수 있는 DC 전류를 알면 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VT와 IC였는데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에서는 아직 배우질 않았지만 나에게 이 GM을 주면 똑같이 이 개인을 얘도 똑같이 개인을 구해줄 수 있을 거다라는 거 하고, 그리고
아까 2m 단에서 바라본 저항을 방 인풋 임피던스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여기 바라본 저항이 뭐냐면 GM분의 1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R 파이분의 1 더하기 GM이었죠. 그죠? 요 BJT에서는 R 파이분의 1 플러스 GM인데 이게 근사적으로 이게 GM분의 1이다라고 제가 방금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 FET에서는 이 R 파이가 떨어져 있죠. 이렇게 회로적 떨어져 있으니까 얘는 R 파이가 무한대의 값인 거죠. 그래서 해보면 이 값이 식은 똑같다 치면 알파 이것도 똑같이 알파분의 1 더하기 GM을 표현할 수 있는데 아까하고는 이와 다르게 알파이가 얘가 무한대이기 때문에 무한대분의 1은 0이다. 그래서 이거는 exactly GM분의 1이다.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에서는 소스 단에서 바라본 저항이 정확히 GM분의 1이고 이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에서는 베이스하고 이미터 단에 유한한 저항이 있는데 이 유한한 저항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1 나누기 알파이 플러스 GM분의 1이고 이 알파이분의 1은 거의 GM보다 작기 때문에 GM분의 1로 서로 근사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결과가 같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GM분의 1로 근사를 시켜주거든요. 근사를 시켜주고 여기서 한번 이걸 좀 다르게 해석하면 1 플러스 GM 알파이분의 알파이였죠. 그죠? 요거는 이제 인풋 임피던스를 보면 이때는 또 다르게 표현했을 때 GM 알파이가 1 플러스 베타의 알파이라 그랬죠. 그죠? 자, 이걸 또 다른 식으로 보는 겁니다. 자, 보면 2m 단에서 바라봤을 때 얘를 바라봤을 때 얘 알파이를 어떻게 보느냐는 겁니다. 자, 여러분 봐요 한번. 2m에서 봤을 때 뭐가 보여요, 여러분? 싹 눈을 보니까 뭐가 보여요? 왼쪽에 뭐가 보여요? 알파 정확히 보이죠? 그리고 오른쪽 뭐가 보여요? 커런 소스가 보이잖아요, 그죠? 이 커런 소스는 뭐냐면 이 저항에 걸린 전압에 비례해서 전류가 바뀌는 거예요. 이 보니까 얘가 커런 소스가 없다면 뭐로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알파이한테 보이겠죠? 알파이 보이는데 얘가 붙어서 전압 변화에 대해서 전류 변화가 큰 하나의 등가적인 저항 하나로 볼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 2m를 봤을 때 저항 하나하고 전류가 서로 병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류가 증가했죠. 봤을 때 전류가 증가하다는 얘기는 2m 단에서 바라본 저항이 작게 느껴지겠죠. 작게 느껴지니까 여기서 봤을 때 알파이긴 하지만 1 플러스 베타분의 1로 이 저항이 작게 보일 거다라는 거였습니다. 이거를 이제 얘기할 때 우리 지난번에 resistance reflection 룰이라고 배웠었죠. 기억납니까, 여러분? resistance reflection 룰입니다. 그래서 resistance가 이제 건너편에 있는 저항을 어떻게 볼 것이냐 했을 때 1 플러스 베타로 나눠준 거였고 이거 비슷한 게 이제 입력단에서 바라봤을 때 2m 단에 저항을 달아준 경우 했었죠, 그죠? 여기 R 2m 단에 했을 때 컬렉터 단에 이렇게 하고 RC라 되어 있고 출력이 V 아웃이 되어 있을 때 여기서 바라봤을 때 베이스 바라봤을 때 이걸 통해서 이 R이 어떻게 보인다고 했습니까? 얘 통해서 얘는 어떻게 보인다고 했죠? R을 딱 달아주면 좋은 점이 있었죠, 그죠? R을 달아주면 입력단에서 바라봤을 때 그 증폭기의 입력 저항이 커지는 게 좋습니까? 작은 게 좋습니까? 요 그 증폭기가 있으면 그 증폭기 입력 저항이 큰 게 좋습니까? 작은 게 좋습니까? 커야지 내가 걸어준 전압의 대부분이 전달될 수 있겠죠. 그죠? 그 인풋 임피던스가 커야지 내가 가진 소스 저항에 비교해서 그게 크니까 내가 걸어준 전압의 대부분이 전달될 겁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2m 단에서 걸어주면 이 저항 어떻게 느끼냐면 1 플러스 베타에 R1은 커지는 방향으로 이 R1이 있으면 얘를 R1 플러스 베타에 R2로 커지는 만큼 인풋 저항이 커지는 장점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을 이것도 똑같이 resistance reflection 룰이라고 해서 반대편에 있는 저항이 어떻게 보이는가라는 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네. 왜 플러스 베타 이거 되는지 설명만 다시 해주시면.
이거요. 이거를 살짝 얘기를 해보면 자 봐요 한번. 여기서 이제 이거를 등가회로로 바꿔주면 제가 금방 얘기해 줄게요. 요게 저항이 그림을 바꿔줄 수 있겠죠, 여러분. 시험을 칠 때도 처음에는 아마 등가 모델 그리는 게 일단 출발하겠죠, 그죠? 일단 여기 V 파이의 베이스단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고 요게 쭉 해서 이제 GM의 V 파이에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RC에 V 아웃입니다. V 아웃인데 여기에 이제 저항이 달려 있죠, RE 달려 있죠, 그죠? 달려 있는데 입력해서 바라봤을 때 여기 이제 VX로 걸어주면 여기 흘러가는 전류가 IX죠, 그죠? 이때 이제 이 저항 RE를 어떻게 느끼느냐라는 문제거든요. 이제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X 포인트라고 생각해 보면 X 포인트를 그랬을 때 우리가 한번 루프를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돌아가면 차례대로 했을 때 VX에서 플러스 V 파이 플러스 VX 했는 게 0이 되겠죠. 한 바퀴 돌아서 이제 여기가 VX입니다. VX. 그래서 V 스몰 x는 이게 마이너스 V 파이의 마이너스 VX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흘러가는 전류는 여기서 IX는 저기 이거를 IX는 얘는 요 전류는 이 전류가 같죠, 그죠? 같으니까 R 파이분의 요게 R 파이에 V 파이 걸려 있으니까 R 파이분의 V 파이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입력 저항을 측정하기 위해서 걸어준 전압 VX하고 흘러간 전류 IX 사이 비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안 나온 게 뭐냐면 VX가 안 나왔죠. 요 포인트에 안 나왔죠, 그죠? 그럼 여기서 흘러간 전류를 보면 요 전류하고 요 전류는 요 위에서 내려온 전류 두 개 합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전류 관점에서 이 노드에서 전류 관점에서 보면 R 파이분의 V 파이가 왼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전류고 오른쪽은 GM의 V 파이인 거죠. 이렇게 흘러간 전류는 요 밑으로 흘러간 전류니까 결국 VX에 나누기 R1을 했는 것이 두 개의 전류 합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흘러나간 전류는 VX에 대해서 R을 나눠준 값이니까 좌변하고 우변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VX 포인트를 이제 여기에 대입을 하는 거죠. 대입을 하면 여기서 VX는 마이너스 V 파이 마이너스에 R2 곱하기 R 파이분의 V 파이 더하기 GM의 V 파이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요 VX죠. VX를 여기 넣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R2에 대해서 R 파이분 V 파이 되고 그다음 IX는 R 파이분의 V 파이가 되는 거죠. 그럼 입력장은 그대로 이제 이거를 둘 나눠주면 R 입력장은 IX분의 VX니까 여기 나눠주면 R 파이분의 1을 곱을 해주면 되죠. 여기 그냥 써줄게요. 여기 R 파이분의 1이고 위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에 R2에 V는 약분되니까 1 더하기 GMR 파입니다. 잠깐만요. RX V 파이하고 R 파이 IX가 R5분의 V 파이 GM의 V 파이
잠깐만요. 그래서 보면 요 일단 결과를 이제 부호가 좀 틀린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알파의 분의 1이면 마이너스의 알파의 플러스 R2에 대해서 곱을 하면 잠깐 이게 왜 이렇게 되지? 그 R이의 분모에도 알파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분모에도 잠깐만 제가 이게 했으니까. 밖으로 뺐죠, 그죠? 근데 R이 그 분모에는 알파이분의 1 남았는데 남았는데 빅타 약분하면 빠지고 알파의 분의 I 지금 요거다, 그죠? 여기서 제가 틀린 부분은 여러분도 똑같이 틀릴 수 있으니까 미리 제가 일부러 틀렸다. 이게 알파의 분의 1이고 GM이죠, 그죠? 이래 되면 지금 부호가 어디서 틀린지는 이제 봐야 돼요, 여러분. 봐야 되는데 자, 여기서 알파의 분이 약분이 되니까 마이너스의 알파의 플러스의 R2에 대해서 1 플러스 GM의 알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래 되니까 GM 알파가 여러분 뭐였죠, 여러분? 이 베타죠, 그죠? 베타니까 지금 마이너스의 알파이 플러스 1 플러스 베타의 R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호는 여러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입력 저항이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서 봤을 때 입력단에서 보이는 저항에다가 이 2m 단에 달려있는 저항에다가 1 플러스 베타를 구분했으니까 저항이 커진 거죠, 그죠? 그 2m 단에 걸어준 저항 자체가 입력 저항을 크게 키우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입력 저항이 커지니까 개인이 최대한 그 커지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부호가 어디서 틀렸을까요, 여러분? 부호가 어디서 틀렸을까요? VX 아마 노테이션에 따라 틀릴 것 같은데 제가 부호를 어디서 틀렸을까요? 여러분 1분만 쉽시다. 1분만. 네. 이유가 뭔가? 이유가 여러분 입력장 오늘 좋은 질문인데요. 그래서 입력장, 출력장이 왜 우리 측정하는가에 대해서는 방과 같은 이유 때문에 얘기를 하고 우리가 회로적으로 얘기할 때는 제가 예전에 했었지만 뭐 이렇게 R 이제 소스가 있고 V 소스가 있으면 증폭기에 여기에 R 인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R 아웃이 있습니다. R 아웃이 있고 여기 이제 출력이 R 로드가 이래 있는데 이래 있으면 여기 이제 증폭기입니다. 여기 증폭기인데 여기서 입력 전압이 여기 VS에 있으면 여기 VI거든요. 여기 요 전압이 최대한 VS와 같으려 그러면 R인이 RS보다 충분히 커야 됩니다. R인이 RS보다 충분히 커야지 이 전압 거의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출력 전압이 Vout이 있으면 얘 전압이 최대한 여기 Vout이죠. Vout이 최대한 전달되려 그러면 여기 말고 여기 Vout이고 여기 내부적으로 있는 Vout입니다. 그러면 이제 Rout이 RL보다 충분히 작아야지 RL보다 충분히 작아야지 출력 전압이 거의 바깥에 다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수식적으로는 왜 인풋 임피던스가 커야 되고 아웃풋 임피던스 작아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자, 설명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또 구해야 될 게 출력 저항이 되겠죠. 이 크다. 출력 저항인 아웃풋 임피던스가 이제 해보는 건데요. 아웃풋 임피던스는 이제 출력단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출력단에서 볼 수 있는데 요거를 그림을 제가 좀 다르게 그려서 카먼 베이스로 이제 여기다 그릴까? 보면 카먼 베이스로 다시 그려볼게요 한번. 이게 이렇게 입력단에서는 그라운드를 시켜줘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출력단이 이렇게 해서 이 RC가 되고 여기에 그라운드 되고 여기 R 아웃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뭘 달아주죠. 여기다가 Vx에 대해서 흘러간 Ix를 이렇게 달아줍니다. 이렇게 하고 베이스단은 이렇게 그라운드를 시켜주죠. 그 다음에 여기 바라봤을 때 그 Vx 출력단에서 바라보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뭡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여기 RC 보이죠? RC가 보이고 그 다음에 옆에 삐져나왔잖아요, 그죠? 삐져나온 여기 어리 효과를 봤을 때 컬렉터단에서 요 그라운드 사이에 있는 저항이 얼마입니까? 어리 효과를 고려하면 원래는 무한대잖아요, 원래는 무한대인데 여기에 이상적인 트랜지스터가 아니고 약간 저항을 가집니다. 그럼 여기 어떤 저항이 달려있는지 보이죠? 여기에 RO가 달려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RO가 달린 척 보여서 이게 보니까 출력단에서 바라봤을 때 RC가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옆으로 와서 그라운드에서 RO가 보입니다. 그럼 RC하고 RO에 어떻게 됩니까? 요 출력단의 저항은 RC와 RO의 병렬 저항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회로를 보고 바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걸 이제 등가 모델로 표현했을 때 저 계산할 때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이렇게 R 파이에 V 파이에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고 그 다음에 GM에 V 파이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RO를 달아주죠, 그죠? RO를 이상적인 그 아니고 그 얼 효과를 고려했을 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컬렉터 단에 저항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컬렉터 단에 RC가 달려 있을 때 여기서 바라본 VX하고 흘러간 전류 IX 요거의 비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고 요 이미터 단은 원래 신호 입력이었는데 이 출력단에서 바라봤을 때 저항을 구할 때는 여기를 신호가 없을 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라운드를 시켜줬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보면 IX가 흘러갈 때 지금 이 GMV파이가 여기서 보면 V파이가 여기에 이제 베이스단이 그라운드 돼 있죠, 그죠? 예, 그라운드 돼 있습니다. 여기 그라운드 돼 있고 돼 있으니까 그라운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V파이가 얼마가 됩니까, 여기서? 0에서 0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V파이는 0입니다. V파이 0이니까 얘가 0이면 얘가 없는 거고 GM V파이니까 얘가 0이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겁니다. 그 회로가 끊긴 거죠. 끊긴 거니까 이 입력 출력단을 바라봤을 때 RC가 보이고 RO가 보이니까 결국 Rout은 등가 모델을 보더라도 RO하고 RC의 병렬 연결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로를 볼 때 지금 등가 모델로 이를 바꿔서 하니까 조금 계산은 정확하게 할 수 있지만 좀 과정이 좀 길죠. 근데 굳이 제가 아까 얘를 이제 등가 모델로 하지 않고 그냥 이걸로 바라보자 했을 때 이걸 바라보면 그냥 RC하고 여기 인형 그냥 그라운드 시켜주고 여기 컬렉터 단에 RO 있는 데 있다 생각해서 쭉 따라오면서 RC가 있네, 옆으로 연결되어서 RO가 있네, RC하고 RO가 연결되어 있구나 그렇게 보고 아까 인풋 임피던스를 볼 때는 이렇게 유도해도 되지만 회로를 보고 임피던스 봤을 때 입력을 딱 보니까 여기에 알파이가 있네. 반대편에 이제 GM분의 1이 있네. 생각해보면 알파이분의 1에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GM분의 1로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GM분의 1로 보면 되고 유도를 해보면 이 결과가 아까 나왔던 요거죠. GM분의 1, 알파이분의 1 분의 1이니까 근사적으로 GM분의 1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제 트랜지스터를 볼 때 여러분이 배운 거는 뭐냐면 지금 배운 건 뭐냐면 베이스단을 바라볼 베이스에서 바라볼 때 혹은 이미터에서 바라볼 때 뭐로 느끼느냐라는 걸 여러분이 배운 거거든요. 그래서 아웃풋 임피던스도 R 아웃은 RO와 RC의 병렬 연결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상적인 경우는 V1이 되는데 실제로는 내부 저항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죠?
마이크를 쓰면 마이크도 사실 전류를 좀 소모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할 때 부인이 이렇게 이상적으로 할 수 없고 내부 저항을 가지고 있는 걸로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제가 잠깐만요. 그 common emitter, finite source resistance가 있는 경우로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finite source resistance라 표현하고 요거는 이제 등가로 보면 RC의 VCC에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해서 여기 인풋 저항이 이렇게 약간 저항이 달려 있고 다음에 얘가 V인이 됩니다. 그래서 RS 이렇게 돼 있고 얘가 V인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는 V인이 바로 들어갔는데 얘가 바로 들어갔는데 이게 이 자체가 마이크 시스템에서 내부 저항이 있는 경우거든요. 내부 저항이 있는 경우인데 이렇게 했을 때 RS는 어떤 효과를 주느냐라는 겁니다. 이때 이제 입력 저항 요걸 이제 등가 모델로 생각해 보면 입력 차원에서는 아까 V인이 그림을 바꿨을 때 V인이 RS가 보이고 여기는 뭐가 보인다 그랬냐면 아까 GM분의 1이 보인다 그랬습니다. 아까 근사적 GM분의 1 보이는데 얘가 V인이 이제 최대한 여기로 전달이 되어야지 여기 이제 2m인데요. 2m 최대한 얘가 전달되어야지 전체 출력 전압이 거의 개인이 크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 포인트를 X 포인트라고 하고 이걸 X 포인트라고 해보면 VX는 VX와 V인은 보듯이 RS 더하기 1 나누기 GM분의 1에 1 나누기 GM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VX는 1 플러스 GM의 RS의 1의 V인이 될 겁니다. 자, 1이 되고 이제 이게 이제 아까 VX에 대해서 Vout이 아까 그 카몬 베이스에서 뭐였었습니까, 여러분? 개인이 여기 포인트 2m 단하고 출력 단의 전압 개인이 뭐였었습니까, 여러분? 아까 여기 입력하고 전압 때 요 입력 변화가 뭐였습니까? 아까 시 간단히 좀 썼으니까 GM 쓰였잖아요, 그죠? GM 쓰니까 이게 GM 쓰입니다. 그랬으니까 요 VX 포인트를 이제 V인으로 바꿔주면 얘를 해보면 V인데 이걸 넘기면 V인분의 VX가 1 플러스 GM RS분의 1이니까 얘 두 개를 곱을 하면 이제 V인분의 Vout이 1 플러스 GM RS분의 GM RC로 되니까 결국 아까 개인이 GMRC였잖아요, 그죠? GMRC였는데 입력단에서 조금 저항이 있으니까 얘를 줄여주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있으면 줄여주는 방향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결국 이제 finite source resistance가 있으면 여기 보면 입력단에 여기 저항이 있으면 이 저항에 의해서 이제 개인이 준다는 거죠. 준다는 건데 여기서 하나 또 재밌는 걸 보면요. 여기서 양단에 GM을 나눠주면 GM분의 1 더하기 RS 위에는 RC거든요. GM을 나눠줬습니다. 분자 분모에. 그럼 여기서 보면 간단하게 봤을 때 여기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죠? 들어가는데 A를 딱 보니까 여기서 봤을 때 RS가 보이고 GM분의 1이 보이죠. 그죠? GM분의 1인데 여기는 RC잖아요. 그죠? 근데 간단하게 개인이 어느 정도가 되냐면 GM분의 1이네. GM분의 1이 보이고 분모에 RS가 보이네. RS가 보이고 여기 RC가 보이면 요 입력에 대해서 개인의 대략 얼마나 되는 겁니까? 그냥 요 밑에 저항분의 위에 저항과 같습니다. 같아서 예를 들어서 이런 회로 해설하기 전에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봅시다. 한번 VCC를 예를 들어서 이걸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얘를 9V 해놓고 얘를 R
뭐 10kΩ 하고 여기 이제 그래서 뭐 3V 2.7V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V인에 대해서 이게 뭐 1kΩ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개인이 입력 전압에 대해서 개인이 대략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1km 여기 보면 해석해야 되는구나. GF를 해석하고 또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보면서 1km, 10km 대략 몇 대네. 그럼 된다 됩니다. 밑에 소스. 근데 이거는 예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카먼 2m회로 해서 저항하고 개인하고 비슷하거든요. 요거를 요래 바꿔서 여기 R2로 하고 여기에 V인으로 하고 여기에 이렇게 RC로 하고 출력 전압을 Vout으로 했을 때 대략 요 밑에 저항분에 요 위에 저항이 입력 전압에 대한 출력 전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대신에 부호는 마이너스였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비슷해 보이는데 카먼 베이스 회로하고 카먼 이미터하고 요 사이에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그래서 카먼 베이스, 카먼 이미터가 서로 좀 다른데 요거를 이제 요거를 여러분 증폭회로 방금 제가 했던 설명 다 여기 다 있고 그래서 보면 자 이거 봤을 때 이런 회로가 있다면 그러면 차례대로 등가 모델 없이도 보면 여기서 바라봤을 때 저항은 뭐냐면 이제 예제인데 RC가 보이고 옆으로 병렬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 RC에 Rout1인데 Rout1은 RO를 보겠죠, 그죠? RO를 보니까 결국 RC에 스몰 RO가 연결되어 있는 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병렬 이렇게 연결된 거하고 이렇게 병렬 연결된 것으로 우리가 바꿔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증폭회로가 되어 있는데요. 나중에는 이게 OPM프라는 걸로 만들어서 더 편하게 만들 수 있는데 그 전에 배울 때는 이제 OPM프로 이렇게 측정하면 훨씬 쉽게 만들 수 있었는데 이런 그 연결도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거를 우리가 생각할 때 커런트 게인도 볼티지 게인 말고 커런트 게인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커런트 게인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카먼 그 2m에서 커런트 게인이 IP에 대해서 I 컬렉터 사이에 B가 어떻게 됐었습니까, 여러분? 컬렉터 이 IP 입력 전류가 IB고 출력 전류가 IC였죠, 여러분. 입력 전류가 IB고 출력 전류가 IC였는데 그 당시 커런트 게인은 어떻게 됐었습니까? 베타였죠. 그래서 카먼 2m에서 전류 관점에서 게인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베타였습니다. 베타였는데 여기 카먼 베이스 회로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면 전압을 이렇게 봤을 때요. 전압을 봤을 때 요 전류 흘러가는 전류 요거를 흘러가는 전류는 I의 E는 뭐냐면 V인에 대해서 봤을 때 처음 보이는 저항이 RS입니다. RS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2m 단에서 바라봤을 때 저항은 플러스 GM분의 1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전압을 입력했을 때 RS가 보이고 그 다음에 GM분의 1이 보이는데 출력 전압은 Vout은 출력 전압은 이렇게 보면 여기서 한번 봐요. 한번 이 전류가 지금 2m 단을 통해서 흘러가죠, 그죠? 자, 이 전류가 이 2m 단에서 흘러가는 거죠. 근데 이 2m 단에서 요 2m 단 전류는 컬렉터 단 전류하고 어떻습니까? 거의 같죠. 컬렉터 단의 전류 크기와 2m 단의 전류는 거의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카먼 2m, 카먼 베이스에서
여기 전압을 걸어줘서 흐르는 전류는 이 전류는 모두 다 이 컬렉터 단으로 다 간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인력 단이 2m이기 때문에 2m 쪽으로 흘러가는 전류와 컬렉터 단 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카먼 베이스에서는 인력과 출력의 전류가 거의 같은 커런트 게인은 유니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1이라서 유니티 게인이다. 차이점은 그래서 카먼 2m에서는 우리 게인이 A의 V가 마이너스 GMRC였죠. 이 카먼 2m에서 카먼 베이스에서는 AV가 GMRC였습니다. 근데 커런트 게인은 카먼 2m에서는 베타였습니다. 100배 전류가 증가했었고 카먼 베이스에서는 전류는 1입니다. 커런트 게인은 전류가 거의 같은 값이 흘러간다. 이런 차이가 있어서 이제 어느 게 더 좋으냐라고 생각해보면 각각 그 목적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좀 달라서 이건 커런트가 거의 같다는 얘기는 거의 커런트 입장에서는 그냥 버퍼입니다. 버퍼. 같은 전류를 흘려줄 수 있는 버퍼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카먼 베이스 증폭 회로인데요.